학우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코너, 오피니언 리더 시간입니다. 동덕여대 학부 학우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학생 논설위원인 문헌정보학과 김지원 학우가 쓴 당신의 그림자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칼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샤미소의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책의 주인공 페터 슐레밀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에게 어떤 물건이든 꺼낼 수 있는 행운의 자루를 받고 자신의 그림자를 내어준다. 주인공은 행운의 자루를 이용해 큰 부를 얻게 되지만 그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에 의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주인공은 자신의 벗에게 이 사실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그림자가 없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어지는 책 설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슐레밀은 자신의 벗 샤미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벗이여, 만약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라면 부디 무엇보다도 그림자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중시하라고 가르쳐주게. 그림자란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인 셈이다. 이는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림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은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조차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사람다움의 조건인 그림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페터 슐레밀의 말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가 항상 무사하도록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 네,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보이죠. 나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스스로 성찰해보고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하주원 편집장의 논평입니다. 원피스 그리고 뉴노멀로 넘어갈게요.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했던 한 국회의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란을 지켜보면서 쓴 칼럼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결론 부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겐 원피스 따윈 중요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7080의 무용담보단 2020년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늘 그래왔다라는 말로 뭉뚱그리는 언어가 아닌 불편함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언어가 절실하다. 지겹고 뻔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이기에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젊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반짝 소비되고 사라지는 청년 여성 정치를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어서 다음 글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도헌 정 기자가 썼는데요. 펜스룰은 그 어떤 여성도 보호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성과 관련한 문제 다루고 있네요.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일각에선 펜스룰을 주장하기도 한다. 펜스룰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다. 이는 남성이 여성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성폭력 고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기사화될 때마다 일부는 남성 공직자의 비서로 여성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펜스룰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발생의 근원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릴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또한 성범죄로 고발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유리천장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결국
펜스룰은 여성에게 또 다른 방식의 폭력으로 작용한다. 권력형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과 배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는 타인의 폭력과 가해 행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제를 정당히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해야 한다. 이번에는 부대신문 학우들의 의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중에서 먼저 정두나 편집국장 겸 문화부장이 쓴 똑바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칼럼 볼 텐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상 공개가 가지는 재범 방지 효과나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그럴듯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불신 때문일지도 모른다. 범죄가 잦은데 사법기관의 제재는 믿을 수 없으니 신상 공개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게 아닐까? 위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은 어디서 야기될까? 아마도 미디어일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또 자주 얻을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있자면 흉흉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미디어에 비친 사회는 실제와 괴리가 있지만 대부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디어에 묘사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편적이라고 여기게 된다.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범죄는 무섭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낱낱이 알아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무질서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가 지지를 얻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사회를 무질서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인식도 있겠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엿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사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자이네요. 현재 20학번 학생들을 코로나 학번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들의 1년 선배인 19학번들은 입학할 때 맺은 네트워크가 있다지만 20학번 신입생들은 선배들과 혹은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맺을 길이 끊기고 말았다. 강의실은 비대면 강의로 대체한다지만 강의실 밖의 캠퍼스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서 영영 회복할 길이 없다. 이러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 역시 점점 더 우려스러운 상태이다. 비대면 강의는 강의의 질을 차치하고라도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기회를 앗아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지식은 전달될지 몰라도 소속감까지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강의 방식이 바뀌고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학우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간의 편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게요. 특히 20대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환경이 좋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방법이 더 적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경제 환경이 열악한 젊은 층에 특히 길고 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비대면 강의로 인한 사회적 이슈는 온통 등록금 반환 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는지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의 의무는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아닌가라기보다는 학교를 믿고 입학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글은요.
네, 변성은 기자가 쓴 클래식 음악계 물밑에 힘겨운 발길질이라는 글인데 글의 핵심만 추려서 읽어볼게요. 예술인들은 다 돈 많고 여유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 클래식 음악계는 우아해 보였고 음악가는 고고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본 음악계는 달랐다.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어려웠다. 그 와중에 클래식 음악계의 병폐는 심각해 음악인들은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계의 고상한 사회 속 이러한 이면을 잘 모르는 듯하다. 애초에 대부분은 음악가란 직업을 생계를 위한 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기관조차 많은 문화행사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를 유도한다.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숭고한 예술혼을 불태우며 산다는 인식이 사회의 팽배해 있는 것이다. 또한 순진하게도 음악계를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서만 인정받는 사회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악가들은 생계 유지와 폐쇄적인 음악계의 텃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우린 클래식 음악계에 대한 환상 아래 병폐를 주목할 때가 아닐까? 우아해 보이는 겉모습 그 아래는 완전히 골마터진 세상이 있다. 네, 오늘은 오피니언 리더에서 동덕여대 학부와 부대신문 학우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